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시간은 맨날 흘러가고요. 공부할 거 많고요. 할 얘기는 많고 이게 그래요. 나는 솔직한 말로 이거 2학점이나 한 10학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할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뭐 여건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 공부할 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예요, 고추. 대부분의 음식에 고추를 안 쓰는 게 없어요. 다 써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고추는요, 전 세계에 거의 비슷하게 퍼졌어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고 그 고추를 유럽으로 갖고 가고 전 세계에 비슷하게 퍼졌는데 고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고추잎도 먹자, 고추잎. 나물 내서 먹죠. 내가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 나라예요. 그죠? 물이 좋아서요. 아무데나 땅을 파고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가서 우물을 그냥 먹어봐요. 배탈 나기 딱 십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물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불에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으니까 물로 하는 음식이 많죠. 밥도 물로 하죠. 국, 찌개, 나물은 어떻게 할까요? 나물을 물에다 살짝 데쳐서 먹어요.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봄철에 나오는 모든 색상을 우리는 나물로 다 먹을 정도예요. 물론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그 정도로 과장될 정도로 대부분의 나물을 전 세계에서요. 나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근데 나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에다 살짝 데치죠. 물이 안 좋으면 데쳐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나물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나물 문화예요. 그러니까 고추잎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동시에 퍼졌습니다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이용을 됐는데 최근에 일부 이상한 사람 표현 이상합니다만 고추가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학계에 뒤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근거를 웃기지 말아라. 네,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런 고추, 아까 고추잎 우리 나물로도 맛있게 잘 먹죠. 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건 천초에 천초. 우리가 지금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하죠? 고춧가루를 넣죠. 옛날에는 천초가루를 넣었어요. 이게 산초라고도 하죠. 산초가루를 넣었어요. 이런 산초. 산에 가면 이런 향신료이다. 근데 고추가 도입되면서요. 산초를 비교해보면 산초 넣는 것보다 훨씬 고추가 맛있기 때문에 그냥 급변동을 해요. 우리나라 음식물에서 산초가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고추가 그거를 빈자리를 채워요. 지금도 강원도 산골이나 경상도 산골에 가면요. 아직도 산초로 김치를 담그고 산초로 만든 음식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뭐 전통 사찰이나 아니면 전통 음식점 가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산초. 여러분 혹시 산에서 봤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뭐 분디나물, 분디나무, 좀피나무, 젠피나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적으로요. 일단은 천초와 산초가 다르다. 초피나무와 산초나무. 즉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천초와 진초가 다른데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해요. 왜냐면 발음 똑같잖아요. 자, 천초, 산초.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학명을 붙이는 과정에서 현대 과학자들, 식물학자들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옛날 고서에 나오는 한문하고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서는 오류를 빚었어요. 그래가서 후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또 고추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고추와 천초, 후추 아시죠? 우리 먹는
후추가요. 원래 호초예요, 호초. 오랑캐 땅에서 온 추는요, 초예요, 초. 산초 비슷한 거다. 천초 비슷한. 오랑캐 땅에서 온 산초 비슷한 거 호초라고 그랬어요. 호초 하다가 호추, 후추로 발음이 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후추는 우리나라에서 난 게 아니에요. 다 수입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수입했어.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아, 요새 뭐,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은 다 신토부리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로 해야 돼. 이렇게 웃기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수정과는 우리나라 음식일까 아닐까요? 수정과. 누구나 다 수정과는 우리나라 거 전통 음식품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수정과에 뭐가 들어가요? 계피하고 생강이 들어가요. 계피 우리나라에 나올까요? 안 자라요. 우리나라는 계피가 못 자라요. 다 수입해요. 베트남 때도 수입을 해요. 고려 때도요, 베트남에서 수입했고요. 조선 때도 거기서 수입했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닐까? 신토부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의미가 있을까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참고들 얘기하고요. 고추의 어원은 고초다. 또, 근데 고초가 콜럼버스 미대를 발견하기 이전에도 고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고추의 어원은 고초인데, 콜럼버스 미대를 발견하기 이전의 문헌에 고초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나중에 설명했던 사실은 이거는 산초를 의미해요. 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한얼 말얼이라든지 고추에 이렇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서 고추장이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다. 뭐, 이거 사실 이게 동영상으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연결 못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동영상 딱 해야 되는데. 이거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2011년대 뭐 143회 MBC 프라임에 나왔던 방송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근거는 뭐냐? 구급 가니바라는 책이 있어요. 1489년에 나온 책인데 거치에 뭐가 나오냐? 고초라는 단어가 나온다. 한글로. 고초.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초 하면은 고추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고초라는 단어가 1489년에 나온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뭐 MBC 프라임이나 뭐 아까 나왔던 논문집에서 뭐라면 이것이 고추의 어원이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고추가 있었다. 자생하고 있었다. 콜럼버스 미대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한국에는 빨간 고추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도 타고 또 우리 얼마나 뭐 입맛이 좋겠어. 관심이 좋겠어. 우리나라 그렇지도 뭐 한식의 세계관이 뭐네 막 떠드는 판에 고추를 우리는 음식에 많이 쓰는데 고추가 우리 옛날부터 자상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네. 얼마나 쇼킹한 사례야. 그래서 막 매스컴을 많이 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웃기지 말아라. 그건 틀렸다. 라고 이제 나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해요. 고추 세종대왕 때부터 있었다. 빨간 고추가. 정말 맞을까? 그래서 그 근거가 향약 간이방에 고초라고 하는 설명이 나온다. 고초는 고추의 어원이니까. 그래서 근거를 맞추죠. 그래서 고추장도 옛날부터 있었다. 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 권대영 박사가 발표했다. 뭐 어쩌네. 그래서 인터넷에 막 이제 쫙 도배를 해요. 이런 거. 세계일보 막 이런 말 써요. 같은 얘기예요. 또 뭐 임진왜란 전 2009년도에 나온 뭐 이런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서울경제신문 뭐 곧 임진왜란 뭐 이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 넘어갔다 이런 말들 뭐 기타들 다 그런 얘기예요. 다 한글로 고초라고 선명히 돼. 근거가 이걸 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거는. 이것도 같은 얘기야. 뭐 고문원에 예전에 고추가 있었다. 성종 18년에 나오는 구국 간이방에 또 훈몽자에 나는 초가 고초라고 나온다. 근데 뭐 좀 사적으로 얘기하면 이 권대영 박사라는 사람이 뭐 저도 만나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내 말을 시인을 합니다만 또 대학교 선배야 또. 그래서 이제 농대 선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논문 발표하고 하니까 이제, 아이고, 김 원장 말이 맞다고 자기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뭐 완전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런 말을 도배를 해놨어, 완전히. 그래서 그럼 과연 또 뭐 농업미션 1910년에도 막 이게 한번 또 나왔어, 이게. 어쩌고저쩌고 막 책 나오고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이제 맞을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추 아가씨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고추에 대해서 되게 이제 육성하는 편인데, 고민이 좀 돼서, 뭐 고추장도 뭐 우리는 연평식도 아마 없어져.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도 많아서,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뭐 고추장 오는데 엄청,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것마다 인터넷 얘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는.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네. 계속 나오네. 그래서 완전 도배를 해.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 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살펴보자. 이제 고추 어원부터 좀 살펴봅시다. 학문적으로 제대로 좀 봅시다. 좀 일단 먼저 고소를 제대로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고추는 뭐냐? 남만초라고 그랬대요. 지복유사를.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거든요. 남쪽 오랭크에 따라 초 비슷한 거다. 이 초는 산초초자예요. 산초 비슷한 거다. 천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또 번초. 번도 오랑캐 땅이에요. 오랑캐 땅은 초 비슷한 거. 남만초, 번초, 뭐 고추장도 나오고, 뭐 이런. 그리고 이명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최초의 고추에 대한 기록은 1614년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직후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고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왔대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일본은 이게 통일해서 넓습니다만, 옛날 일본은요, 오키나와하고요, 중부 지역하고 북해도 서로 교류도 안 됐어요. 완전 다른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 오키나와에서 왔다는 얘기고요. 임진왜란 중에 우리나라 고추가 전달됐다는 지금의 일본의 그 동경 지역으로 전달이 됐다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일본 남부 지역, 오키나와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고추가 들어왔고요.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참 이상해도 고추가 품종 분화가 잘 되나 봐요. 그리고 단맛이 더 잘 나나 봐요. 그래서 품종 분화가 엄청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품종 개량이 되면서 좋은 품종이 나오면서 그거를 일본 애들 가져가요. 일본 중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고추가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일본, 그 말이 다 맞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 지금 일본이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일본 남부, 중부가 서로 다른 나라야. 그 부분을 착각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신증융합에는 1574년에 나온 책을 뒤져봤더니, 초가 천초초자로 나와요. 천초초자 맞아요. 그런데 훈몽자라는 건 고초초. 아까 얘기는 인터넷이나 뭐 권대영 박사 주장하는 구구 간이반의 책도 분명히 고초, 초피, 고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과연 이게 맞을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궁금하지 않아요?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때의 고초는 산초를 의미해요. 그 근거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쭉 보면은 고추, 뭐 본사, 이때부터 이제 고초, 이때의 고자는 쓸고자를 쓰는데요. 이 쓸고자가, 쓸고자의 의미,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매울 고자예요, 맵다. 뜨겁고 맵다라는 의미. 이해가 되시겠죠? 한의학에서는 고자를 쓰면 뜨겁고 맵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고추 먹으면 뜨겁고 맵잖아요. 그래서 뜨겁고 매운 산초 비슷한 거다. 그래서 고초라는 단어를 써요. 고초. 그래서 나중에 고초에서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보면 쭉 나오죠. 고초. 그래서 이것을 나오다가 근데 일부 사람들이 고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요. 이렇게 고초 쭉 써있죠. 요거 봅시다. 고초를 써야 되는데 이 산초 초자인데 잘못해서 풀초자를 썼어. 요 풀초자 썼죠. 여기도 조선어 사전에도 풀초자 이게 맞을까요? 틀리죠. 쉽게 말하면은 조선어 사전은요.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 강제 병합을 하고선 최초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 어원을 다 정리한 책인데 거기서 실수로 풀초자를 써요. 물론 예전 책에도 시전사라든지 군도목이라는 책에서 실수로 산초초자를 써야 되는데 쓸 꽃자, 즉 매울 꽃자에다가 뜨겁고 매울 꽃자라 했죠. 거기다가 산초초자를 써야 되는데 풀초자를 쓴 거야. 실수한 거죠. 근데 그거를 조선어 사전에서 그대로 실수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사전들 다 이거 그대로 써요. 왜냐면 예전 사전이 틀렸다는 말을 못 하거든. 겁이 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전들이 썼는데 다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대로 된 사전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쓸 꽃자, 매울 꽃자에다가 풀초자를 쓴 거는 잘못된 거다. 한문으로서. 그 얘기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고초. 쓸 꽃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쓰다는 게 아니라 뜨겁고 매울 고자라고 그랬죠. 뜨겁고 매운 산초 비슷한 거. 고초 어원을 찾아봤더니 임원경제를 찾아내. 남쪽에서 왔던 남번, 남쪽 오랑캐에서 왔기 때문에 남초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써 있어요. 맛이 맵기 때문에 고초라고 그랬다. 아까 고가 뭐라고 그랬죠? 쓸 꽃자가 아니라 뜨겁고 매운. 요거로 말이에요. 요 원문을 봐. 김이 미날. 이게 매울 날짜야. 맵기 때문에 이고자. 이때 이 고자는 무슨 의미냐? 맵고 뜨거운 고자라네. 이해가 되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착각을 하세요. 고추, 야, 그건 쓴맛, 야, 고추 먹어. 쓴맛 나?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성을 높인 거고요. 이 고추에 대한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나 고는 그 맛이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 나서 속 꽂힌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 훈몽자회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원문이 보이고 있죠. 여기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나 고초. 원래 고추어는 뭐라고 그랬죠? 맵고 뜨겁고 산초 비슷한 거. 그래서 산초 초자를 써야 되는데 풀초자를 잘못 쓴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틀리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볼게요. 자, 봅시다. 쓸 꽃자에다가 풀초자를 쓴 거. 이거는 연못이나 강가자라는 단연초를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고추, 쓸 꽃자, 사실 쓸 꽃자지만 사실 뭐라고 그랬죠? 맵고 뜨거울 꽃자죠. 거기다가 산초자 쓴 거는 물 빠짐이 좋은 것에서 자라야 돼. 전혀 달라요. 이건 물에서 자라는 거고요. 풀초자 쓴 거는 우리가 말하는 빨간 고추는요.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고추는요. 열이 많아요. 우리 고추 먹으면 열 나잖아. 열이 많은데 만약 물 빠짐이 안 좋다면 맨날 장마철에 비가 온다면 못해. 그렇다도 뜨거워지니까 물 빠짐이 안 좋아. 습기가 막 차요. 그러면요. 고추는요. 탄저병이나 역병이 잘 걸려. 그래서 비실비실 죽어요. 그래서 고추밭은요. 물 빠짐 항상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추밭 항상 하고 두둑 이렇게 해서 물 빠짐 좋게 해놓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까지 자라는데 말이 돼? 풀초자는 그리고 학명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그거를 옛날에 본사라는 책에도요. 아예 딱 같은 책인데 다른 식물로 나와요. 아까 쓸 꽃자에 풀초자 여기서 나오죠. 생호택중 연못이나 못 물이 많은 데서 자란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빨간 고추는 뭐예요? 고초. 빨간 고추는 외고초.
일본 외놈들 땅에서 온 뜨겁고 매운 산초 비슷한 거다. 외고추. 이해되시겠죠? 이게 아예 딱 분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같은 식물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전혀 다른 식물이 이렇게 하겠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증류합이나 이렇게 같은 신증류합 책을 보면은 초가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사성이 다 사라졌죠. 사성이 뭐죠? 평성, 거성, 입성, 상성. 그죠? 근데 지금 다 사라지고 평성은 단음이 되고 상성, 거성, 입성이 장음으로 변한 것 뿐이죠. 지금 중국은 사성이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 이 초를 읽을 때는 우리는 그냥 똑같잖아요. 초가 되고 여기는 초 올라가요. 이게. 초. 발음이 달라요. 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일 때는 동그라미 여기다 딱 붙여요. 거성일 때는 여기다 동그라미, 입성일 때 여기다 동그라미 붙이는 거거든요. 옛날 사전 찾으면 사성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신증류합에도 보면은 풀초자하고요. 산초초자는 발음이 다른 거야. 지금 발음으로 쓰면 초라고 합니다만 옛날 발음은 다른 거야, 저게. 여기 다시 말하면 풀초자 초 이거는 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틀린 거다. 잘못한 거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초는 산초 비슷한 거를 초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초, 진초, 애초, 만초, 뭐 지초, 후추는 오랑캐따에서 온 산초 비슷한 거. 호초 하다가 후추가 된 거고요. 번초, 아까 오랑캐따 남쪽으로 넘어가서 고추가 되고 남만초, 뭐 이거 빨간 고추로 말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말하는 페퍼. 그 페퍼 아시죠? 영어로 페퍼, 후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한 거죠. 월요농가라는 책에 딱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낡아는 고추인데 번초 해풍정이라고 한다. 이거 같은 여기 위에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쓸 꽃자에다가 풀초추자를 쓴다면 얘는 잘못된 것이다. 의미가 없는 거다. 잘못한 거야. 왜냐면 산초류가 아니니까. 그죠? 천초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번초, 진초, 뭐 후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풀초자를 쓸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딱 해놔요. 근데 상당히 많은 지금 국어사전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또 천초와 진초가 달라요. 진초는 산초나무라고 하고요. 천초를 초피나무라고 해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대 식물 불주학자들이 잘못 붙여놨어요. 발음을. 그러니까 한자하고 발음이 천초니까 이게 발음이 비슷하게 이게 혼동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편의상 요걸로 하면 혼동이 되니까 한자인 천초와 진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천초와 진피를 볼까요? 천초는요, 초피나무라고 이렇게 좀피나무, 조피, 잼피나무다. 이건 사투리가 있어요. 또 진초인 산초나무는요, 분지나무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분디, 난디 나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진초는 뭐냐? 아까 뭐라고 했죠? 분디나 나무다. 그래서 고소를 뒤져보면 이런 말이냐. 분디다. 뭐 분디 여름. 여름이라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여름. 얼음. 아니, 열매. 분디의 열매 이런 말이죠. 진초. 분디나무의 열매다. 뭐 분디의 열매 이런 말이 써있죠. 진초 다 써있죠. 요런 한글로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서 보면요. 진초는 분디나무다. 그래서 천초는 써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초피나무다. 뭐 초피 써 있죠. 그리고 산초, 그러니까 진초는 이게 분디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 써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부도 오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난디나무라고 해서 난디나무는 아니죠. 난디나무는 일리 가야 돼요. 향약 집상반들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또 진초에 또 요거는 진초를 요거다. 요것이 아니라 요거다 들어가면 요일로 가야 되는데
파랗게 쓴 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옛날 고서도 혼동을 한 거야. 즉 천초와 진초를 해. 그런 바람에 옛날 고서가 틀리니까 후대성 오죽하겠어. 막 혼동하는 거야.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대에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정리를 했다가 천초 쭉 나오죠. 진초 나오는데 여기 보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초피나무, 즉 천초는 뭐냐? 뭐 초피나무도 합니다만 쭉 써 있는데 이 진초 여기에서 초피나무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요도 초피나무 잘못됐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 고서를 보면은 쭉 도표해 보면 금방 알아요. 이러려면 책을 다 뒤져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틀린 거 맞는 거 딱딱 나온다고. 여기는 분디, 난디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분디, 난디 이게 진초를 말하고 있고요. 천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향약구방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미니까 아까 향약구방이 이런 향약구방 옛날 고서예요. 드문드문 이제 뭐 좀 좀도스럽고 여기를 봤더니 초가 나오는데 이게 천초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초피나무는, 즉, 천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천초예요. 천초인데, 천초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촉초, 천초 나오면서 속은 진초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다 천초를 의미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상약구방에 써 있어요. 그리고 고고된 번역본에 졸해서는 갑자기 난 기침해소를 말해.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졸는데 고초를 줘라. 매번 해도 초 한글로 한문으로 써 있고요. 고초라고 써 있죠. 또 고거에 대한 언해본에 이거는 옛 고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요 고초는 초를 말하는데 이 초는 천초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그 일부 학자들이 잘못 한자는 안 보고 한문은 안 보고 요 한글만 본 거야. 고초. 우와! 빨간 고초 어원이네. 빨간 고초가 세종대왕도 있었네. 라고 이제 그 오도를 잘못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 잘못 따른 거죠. 그거를 현대말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졸해소는 갑자기나 해소예요. 그때 배 한 개에 50개의 구멍을 내고 구멍마다 고초 하나씩 넣어라. 그리고 밀가루 싸라. 그리고 이것은 먹어라. 자, 이게 맞을까요? 배 하나에 구멍을 50개를 뚫고 천초 50개를 다니면 맞는데 빨간 고추 50개를 심을 수 있어? 배가 아무리 커도 50개의 빨간 고추를 심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안에. 불가능하죠. 이거는 원문을 제대로 안 읽고 쉽게 한글 단어 하나만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번역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자, 봅시다. 이 배 하나에 빨간 고추 50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초는 가능하죠. 천초는 무지 찍어요. 50개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돼서 옛날에 이제 기침하고 그럴 때는요. 배 삶으면 혹시 아셨어요? 배 삶으면 기침이 없어지고요. 배에다가 옛날 이제 천초를 이렇게 박아서 섞어요. 거기에 나중에 후추를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해서 빨간 고추 50개 박을 수 있어?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문장이 나와요. 자, 똑같은 문장. 졸해소. 기침이 날 때 좋은 배 한 개에다가 구멍 50개를 뚫고 거기다 매번 진초를 넣어라 써 있죠? 이 진초는 뭘까요? 천초를 의미해요. 빨간 고추가 아니야. 한 개씩 넣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말. 향약집성반에도 보면은 어린 나이에 해소, 기침할 때 홀이 좋은 배 한 개에다가 구멍 50개를 뚫고 진초, 천초 한 개씩 박아라. 1리씩 박아라. 똑같은 문장이죠. 여기서 초를 어떻게 빨간 고추를 볼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의방일치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여기도 진초로 나와요. 이 진초가 빨간 고추일까?
아니죠. 천초겠죠. 똑같은 문장에다가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한글로 고초라고 해서 야 빨간 고추 옛날부터 말이 맞을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황리 누런 배 한 개에다가 구멍 50개 뚫고 촉초도 뭐야? 천초를 의미하죠. 천초 50개를 넣어라. 50개 구멍 뚫어서 50개 넣어야지. 그죠? 이게 촉초를 빨간 고추를 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돼서 의방주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뭐야? 고추는 여기서 한글로 고추가 이건 빨간 고추가 아닌 천초를 의미한다 써놔. 똑같은 문장에서 임원경제도 똑같은 말 써있죠. 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또 일부는 이제 호추를 쓰기도 후추를 쓰기도 해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천초가 나중에 후추로도 변해요. 그래서 급유병, 이건 어린애들 치료하는 건데, 어린애 배 한 개에다가 구멍 50개를 뚫고 매번 그 구멍마다 후추 한 개씩, 후추도 요만하니까 넣을 수가 있거든. 50개 박을 수가 있어요. 빨간 고추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후추를 쓰기로 한 개씩 써라. 같은 말이 써있죠. 여기도 뭐 수세보는 후추를, 아까 얘기했듯이 다 같은 말이 써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가 금방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또 하면요. 고초로 나왔으면 이때의 고초는 뭘까요? 빨간 고추일까요? 아니죠. 천초를 말하고 있어요. 문장이 그냥 똑같잖아요. 또 고초, 일립이나 일립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요. 빨간 동글동글한 그 알갱이 있는 거. 그거를 립이라고 그래. 립, 몇 알 하는 거. 빨간 고추를 살 때 몇 알 세나요? 한 개, 두 개. 매자에서 한문으로 몇 개 할 때 매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 초일립이라고 하면요. 동글동글한 그 알갱이. 그걸 립이라는 잖아요. 일립. 과립 할 때, 립. 또, 매라고 하는 거는 길쭉한 거. 우리가 고추 몇 개 할 때는 매자를 써요. 만약에 이때의 고초가 빨간 고추라면은, 빨간 고추도 아니지만, 빨간 고추라면은, 일립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일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요 단어 안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초가 천초를 의미하는 경우를 또 살펴볼게요. 많아요. 고초 써있죠? 이때의 고초가 빨간 고추일까요? 아니죠. 천초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읽어보세요. 이런 고어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 여기 써있죠. 초를 해서 같은 데는 고초. 이때 고추가 빨간 고추일까요? 아니죠. 천초를 200알을 찔러서 200개를 찧어서 분말을 만들고 행인 200개를 넣고 대추 10개를 100개를 넣어서 뭉쳐서 먹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과연 빨간 고추일까요? 아니죠. 여기도 똑같은 문장이네. 200립을 넣어라. 이때 초 100립을 넣어라. 아까 문장도 행인 200개, 행인 200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자, 드디어 여기서는 초 200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볼게요. 보면 드디어 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인데 촉초, 즉 천초 200개라고 나오고 있죠. 행인 똑같죠. 다른 건 똑같죠. 촉초. 이때의 촉초는 뭘까? 빨간 고추일까요? 절대 아니죠. 천초를 의미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봐요. 자, 의방대사는 요 문장과 요 문장 똑같이 봅시다. 여기 문장 보면 초 200개. 초 200개. 다른 문장 똑같아요. 다른 문장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때의 초 200개가 빨간 고추 200개가 아니죠. 초 200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촉추와 초는 같은 거예요.
이걸 문장을 보면, 문장을 다 뒤져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한글로 써 있는 거 단어 하나 보고 으악 해서 대단한 발견이냐 헛소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밀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조피라고도 나와요. 한글로. 이거는 천초를 의미해요. 자, 이걸 쭉 넘어갑시다. 사슴 고기에다가 생초, 조피를 쓰라. 이 조피는 뭘까요? 천초를 의미하고 있죠. 조피. 한글로 써있죠? 이거를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본은 중풍에 걸렸을 때 사슴 날고기 있죠? 살아있는 그 사슴 날고기에다가 생초, 이때의 초를 조피, 날조피를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생조피. 조피는 천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날조피. 조피 나오죠? 여기도 조피 나오죠? 생조피. 다 같은 말이에요. 부스럼에서 이거 이제 번역한 거죠. 또 고초가 후추를 의미하기도 해요. 볼게요. 이 후추는 전에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건데. 여기다 호초. 호초 써 이거 고초로 써요. 그러면 후추지. 이때의 고초가 빨간 고추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잖아. 호초는 후추지. 이게 무슨 근데 후추를 고초라고도 했거든 예전에. 웃기지 않아요? 그걸 이제 번역본이에요. 이걸 현대말로 번역. 모든 심통이라고 하죠. 가슴이 아픈 거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야. 이럴 때 후추 49알과 유향이라는 약재가 이거를 한도는 불만을 타서 먹어라. 남자는 생강다리 물에 먹고 여자는 당귀 술에 먹어라. 이런 말. 이때의 후추가 고초, 이때의 고초가 빨간 고추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 아니죠. 이거는 후추를 말하고 있어요. 후추는 후추지 뭐. 같은 말이에요. 후추 49개. 후추 49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다 이거는 후추라고 분명히 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자, 의방유치에 나오는 요 호초, 본초 강문에는 초, 요 초 49개를 빨간 고추로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후추를 말하고 있어요. 페퍼, 영어로 말하는 페퍼, 후추. 당연하겠죠. 그래서 후추로 또 의미가 또 있는 경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향약국방에도 보면 또 다른 문제 후추, 호초가 있는데 고초라. 이때 고초가 한글로 써 있다고 해서 빨간 고추일까요? 아니죠. 후추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고초. 같은 말이에요. 이걸 번역하면은 후추 7개 써라. 참고적으로요. 여기 광란, 토사광란이라고 한다죠. 밥 먹고 체한 거예요. 토하고 설사하고, 리는 이질설사, 설사하는 거예요. 속이 맺히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럴 때는 후추를 먹으래요. 옛날 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말이 후추탕에서 후추 7개씩 써라. 여기 후추 7개 다 써 있죠? 다 정밀하게 후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49개씩 써라. 이런 같은 말이 써 있어요. 같은 문장들이에요. 여러 个 의사들이 똑같이 나오죠. 본초강모, 정치준성, 본초 부방편남 똑같은 후추 49개씩 똑같이 써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고추가 후추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0개나 40개나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34를 쓰냐, 30개나 40개냐, 이건 고수 차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초가, 후추, 그거를 말해요. 또 호초 의미하는 걸 또 볼게요. 또 호초, 고추 또 나오죠. 이거는
후추를 말하죠. 영어로 페퍼를 말하고 있죠. 같은 거 번역이 나오죠. 배가 차갑고 오장에 풍량하고 심복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물에 처하면은 그 후추, 호초인데 한글로 고초라 이게 빨간 고추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후추를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런 거를 고서들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근거를 갖고 나는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까지 다 총정리를 할게요. 자, 한문으로는 초로 써 있어. 근데 이 초가 천초를 말하는지 후추를 말하는지를 몰라. 근데 천초를 말할 때는요, 한글로 고초라고도 하고요. 후추도 고초라고도 해요. 이들 일단 열매를 말할 때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천초의 열매나 후추의 열매나 열매를 말할 때 옛날 말로 고초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줄기를 말할 때는 조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피나무, 천초기 때문에. 천초를 조피라고 그랬어요. 조피. 식물을 말할 때, 식물 자체를 말할 때.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해봅시다. 자, 초라고 하면은 천초와 후추를 의미해. 근데 어느 때는 천초, 이게 약칭해서 쓰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천초를 의미할 때는 한글로도 고초라고 그랬어요. 후추도 고초라고 그랬어. 이것도 언제냐? 열매를 말할 때는 고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즉 뭔가 맵고 뜨거운데 뭔가 열매 같은 거다. 이러면 한글로 옛날에 고초라고 그랬는 거야. 빨간 고추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어보니까 맵거든. 후추와 천초와 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고초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고초하다 빨간 고추만 의미한다는 변한 거죠. 다시 말할게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고초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언제 써요? 후추나 천초의 열매를 의미했어요. 그랬다가 빨간 고추가 들어오면서부터 의미가 빨간 고추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고초하면 빨간 고추만을 의미했어요. 후추의 열매나 천초의 열매를 말하지 않았어요. 후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역사의 흐름을 모르고 옛날에 고초가 이거는 옛날에는 다시 정리할게요. 옛날에 천초나 후추의 열매를 고초라고 했는데 그거를 빨간 고추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오역이 나는 거야. 그 증거들이 여기서 내가 다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학자라 하면요. 제대로 된 걸 얘기를 해줘야 잘못하면요. 이 사회도 혼란을 빚어.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오류는 없어야겠다. 요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훈몽자회라는 책을 잠깐 볼게요. 훈몽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데요. 이런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국문학이나 옛날 고서를 보면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인데요. 이런 훈몽자회는 분명히 그랬어요. 고초초자다. 사실은 고초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는 조그마한 열매, 천초나 후추의 열매, 먹으면 뜨거운 열매, 그걸 고초라고 그래. 그래서 고초초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후추나 천초나 진초나 촉초나 이걸 다 의미한다. 조피나무라고도 분지나무라고 다 같은 얘기야. 이런 것도 총칭해서 고초초자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마치 빨간 고추라고 말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빨간 고추는 아닌 거야, 이게. 자, 또 봅시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돼서 유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1527년에 훈몽자회가 나왔어요. 일본에는 1542년에 고추가 도입된 걸로 추정이 돼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추정이에요. 유럽에는 1550년경에 감미종, 옛날에는 신미종이라서 매웁기만 해서요. 관상용 고추예요. 옛날에 사실은 관상용.
구경하는 고추예요. 그랬다가 식용으로 하는 감미종, 맛있어야 사람이 먹거든요. 감미종 고추가 사실은 1550년경에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 본초 강목에는 1557년에는 고추가 안 나와요. 자, 이렇다면 우리나라에 1500년대에 진짜 빨간 고추가 있었을까? 1527년에 나온 여기에 빨간 고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냔 말이죠. 아니죠. 유럽에도 1550년경에 들어오는데 이 정말 될까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훈몽자회에 분명히 그 고추 추적에서 만약에 빨간 고추가 있었다면은 호초, 천초, 진초 이러다가 진짜 이 쓸고자, 사실 쓸고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 맵고 뜨거운 고자에다가 천초자, 이 고초를 여기다 적어놨을까? 얘를 안 적어놓은 이유도 이 당시에는 빨간 고추가 없었다. 훈몽자회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훈몽자회가 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실수된 게 곳곳에. 예를 들어서 율무의 이명으로 옥촉소는 뭘까요? 옥수수를 말아요. 잘못하겠어요. 또 부추구자인데 염교구자라고 하고요. 염교해자를 부추해자로 잘못 거꾸로 썼어요. 이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훈몽자회가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훈몽자회가 다 틀렸다 이건 아니죠. 알고 보자. 인정하고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오역들은 참 많아요. 산, 마늘산자입니다만 옛날에는 달래산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고서마다 달라요. 향일규, 해바라기예요. 근데 옛날에 해바라기도 콜럼버스 발견한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향일규라는 단어가. 그게 진짜 해바라기일까요? 아니죠. 그때는 아욱으로 의미해요. 옥촉소, 아까 얘기했죠. 옥촉소는 옥수수인데 훈몽자 잘못 율무의 이명으로 잘못해요. 백, 우리나라는 측백나무, 중국에는 측백나무, 우리나라는 잣나무라고 해요. 고서가 달라.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로 볼까요? 소나무, 측백나무 이게 달라요. 노송으로 볼 때는 다르고요. 송자, 송자인, 소나무 열매인지 잣인지 헷갈려요. 행단, 은행인지 살구인지도 헷갈리고요. 이런 것이 고서마다 무지에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고추는, 빨간 고추는 사실은 풀초자의 초가 아니라 쓸고자의 천초초자다. 그런데 일부 국어사전에 풀초자를 쓴다. 이거는 틀렸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또 고초할 때 쓸고자는 맛이 쓰다라는 뜻이 아니라 먹으면 맵고 열이 난다는 뜻이다. 또 천초초의 초자는 고추할 때 이 초는 천초나 후추에도 똑같은 초류, 먹으면 화끈하고 뜨겁고 매운 이런 초류의 의미로 붙여진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향약 국방에 나온 때 천초의 열매, 또 후추의 열매를 의미한다. 고초라고 했다. 또 천초의 식물 자체를 의미하는 조피나무라고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초는 향약 국방에 나온 고초는 빨간 고추가 아닌 천초나 후추를 의미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론적으로 설명한 거를 다시 반복입니다만, 초는 천초와 후추를 의미하는 거예요. 향약국방에. 천초의 열매나 후추의 열매나 다 옛 고어로는 고초라고 그랬다. 천초의 식물 자체는 조피라고 그랬다. 이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빨간 고추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훈몽자회에 나오는 고초는 그 천초나 후추다. 그리고 그 고초, 아까
천초나 후추의 열매를 고초라고 그랬죠. 요 고초는 그 고서마다 후대에는 빨간 고추를 의미하고 옛날에는 천초나 후추의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잘 봐야 된다. 틀린다. 오류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조피나무와 산초나무, 즉 천초와 진초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서 썼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조피나무의 열매가를 산초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식물사전을 만드는데 일제시대에 또 했거든요. 그래서 또 혼동을. 일본 때문에 우리가 더 헷갈려져요. 네, 그런 결과를 좀 빚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는 깊이 해라. 그런 의미로 제가 뭐 이번 주에는 고추에 대해 설명했는데 좀 내용은 좀 많아요. 하지만 별건 아니에요. 쭉 자료에 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뭐 쫄고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 고추를 먹을 때는 내가 알고 먹자. 그리고 고추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춥다든지 이럴 때 소음인들이 먹으면 좋고요. 또한 태음인들이 먹으면 열이 확 나기 때문에 땀도 좀 빼고 의식을 줄 때는 쓸 수가 있다. 또 뭐 다른 체질도 체질 불문하고 쓸 수는 있는데 태양인이 고추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요 속이 쓰려요. 그래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좀 절제해야 되는 게 고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도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부는 어쨌든 깊이 해야 된다. 어느 분야든지. 그리고 헛소리는 하지 말자. 요거를 내가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